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대구 경북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뉴스를 짚어봅니다. 습지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데요. 올해 경상북도의 습지 두 곳이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흔치 않은 형성 과정으로 높은 보존 가치를 인정받는 문경 돌리네 습지와 영양 장구매기 습지를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문경시 삼북면 굴봉산 봉우리에 둘러싸인 해발 290m 지점의 분지. 산 정상 부근인데도 불구하고 6개의 지점에서 물이 솟아올라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물 웅덩이를 곳곳에 만들어냅니다. 물이 고인 곳은 석회암이 깔때기 모양으로 녹아 만들어진 돌리네 지형입니다. 대부분 이런 돌리네 지형은 아래쪽으로 계속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곳은 바닥 부분에 점토질의 토양이 쌓이면서 물이 고이는 특징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돌리네 습지는 국내에서 문경이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6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돌리네는 집중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물이 고였다가 지하 동굴로 싹 빠지는데 문경 돌리네 습지는 아무리 가물어도 1년 내내 지금 현재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마을 주민들이 벼농사를 짓던 곳이에요.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분지 경사면 곳곳에서는 석회암이 녹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바닥 부분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돌리네 지형 역시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자 문경 돌리네 습지는 원앙과 수달 같은 멸종 위기 야생동물과 낙지다리 등의 희귀 식물을 포함한 9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보고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고 세계 습지의 날인 지난 2월 2일 람사르 협약 사무국이 지정하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또 다른 해발 550m의 산 정상부. 얼핏 봐서는 특별한 것 없어 보이지만 숲으로 들어가면 물을 흠뻑 머금고 있는 땅이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물봉선화와 고마리를 비롯해 오리나무 등 습지에서만 자라는 식물들로 가득합니다. 산 정상에 형성된 장구매기 습지입니다. 이곳을 둘러싼 산지에서 6개의 물길이 모여 습지를 만드는데 벼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라 오래전부터 논농사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1980년대부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점차 떠나며 2000년대 초에는 완전히 논 경작이 중단됐는데 이렇게 내버려진 논이 지금의 습지로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계단식 논을 만들어서 이제 논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그 논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다들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났죠. 떠난 후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습지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축구장 6개가량 면적인 약 4만 5천 제곱미터의 크지 않은 규모지만 지금까지 458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는 삭과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6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구매기 습지는 지리적인 희귀성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9월 10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 6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상북도 경주가 선정됐는데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제와 문화에 초점을 맞춘 국제 행사로 만들 계획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면서 에이펙 준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지난 6월 27일 외교부에서 경북 경주시를 2025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지난 202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왕릉이 절비한 경주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며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동궁과 월지, 월정교 등의 21개국 정상들과 내빈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그 감동은
배가 될 것입니다. 경주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면서 경주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곳곳에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자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국제 행사도 많이 유치하고 또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시민으로서 어떤 친절과 그런 배려와 이런 거 꼭 이렇게 갖추어가지고 숙박, 요식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친절하고 청결하게 교통의 문제가 우리 정상들이 회의를 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가. 준하경 경주시장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가 선정된 것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온 결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25만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간절히 열망한 적이 없을까. 위원님들 좀 도와주셔요. 우리 시민들한테 더 이상 그런 신상을 드리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전국적으로 1조 8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경북의 9,7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 4,6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제와 문화에 초점을 맞춰 전 세계 CEO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요새 최고의 뜨는 인재잖아요. 대통령께서 나도 직접 전화를 하겠다.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경제회의, 이 자체가 경제회의입니다. 이 대박이 나려면 거물급 기업인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편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에이펙 준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올해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하계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반효진 선수와 김재덕 선수 등 대구 경북 출신 선수들이 금빛 관역을 맞추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금메달을 목에 건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금메달리스트인 반효진 선수가 귀국 후 첫 등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을 축하하기 위해 대구 최고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반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하는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료 선수들과 교사들의 축하와 함께 반효진 선수가 단상에 올랐고 반 선수를 사격의 길로 안내한 전보빈 선수는 꽃을 선물하며 파리 올림픽에서의 활약을 다시 한번 축하했습니다. 반 선수는 이어 진행된 언론인 인터뷰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들뜨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전했습니다. 일단 제가 운이 좋게도 제 금메달에 많은 타이틀이 붙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인데 대구 체육고등학교 최초 올림픽 출전자이자 금메달 리스트인 게 되게 영광이고요. 그다음에 100번째 금메달이 제일 뜻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고관절 인대와 무릎 부상 등으로 한 달 가까이 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그 시간 동안 좀 더 의연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뒤면 제가 27살인데요. 27살에는 아직까지 창창한 20대이기 때문에 부상이 더 심해지지 않는 한 몸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제 최종 목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금메달, 그랜드슬램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재덕 선수의 공식 환영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환영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초중고 양궁 선수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김 선수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김 선수는 고향 예천에서 큰 환대를 받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천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잊지 않고 예천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 끝이 아닌 2028년 LA올림픽,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도 이후에 있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천군은 김재덕 선수에게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따른 시상금으로 예천군청 실업 양궁팀 운영 내규에 따라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가 문화예술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구미술관 옆에 간송미술관이 문을 열었는데 석 달 동안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도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올해 처음으로 공동 폐막작을 선보였습니다. 홍하연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8년간의 준비 끝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관 기념전은 여세동보 세상 함께 보배 삼아 간송 전영필 선생이 수집한 문화유산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개관전에는 국보와 보물 40건 97점, 간송육품 60점 등 총 157점을 선보였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부터 보물로 지정된 겸재 정선의 해학 전신첩, 조선 서민의 삶을 담은 김득신의 작품까지 당시 풍경과 시대상을 실감나게 담은 작품들이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해설한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를 본 진품이 대구에 왔습니다. 1940년 간송 전영필 선생이 구입한 이후 서울 밖에서 전시된 건 처음입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이자 역사이자 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조금 더 현대적이고 예술적으로도 선보이고자 단독 실내 마련을 했고요. 대구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은 지역민이 우리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고 문화 보국 정신을 연결 확장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융성 그리고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또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대구 간송미술관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전이 열렸던 3개월 동안 22만 4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대구미술관의 쿠사마 야요이전, 국립대구박물관의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 유물전에 이어 대구 역대 흥행전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습니다. 공식 초청작 9개 작품을 비롯해 7개 나라 25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인기 뮤지컬의 첫 해외 공연 성사,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의 뮤지컬 영상 상영, 딤프와 대구 시립극단이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해외 뮤지컬 팀이 별도의 초청비를 받지 않고 딤프의 작품을 선보이며 딤프의 위상이 한층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작품을 중국에 라이센스 할 수 있는 작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오면서 어떤 제작자는 자기 작품을 내년에 또 한국 딤프에 소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게 되고, 이런 작품은 한국 딤프를 통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계속 공연을 차후에 할 수 있는 이런 아트마켓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딤프 역사 최초로 공동 폐막작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We are so honored to be part of the 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 and finally traveling over here and getting to work with everybody.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having an audience and put on a good show.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는 제19회 딤프 창작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하며 2025년 축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